박심과 2심. 네,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주요 지역 3곳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 대구입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사제 입장하실 때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 인재가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 전부 상상에 맡기고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전부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우리 유영아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증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형아 변호사 어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양강구도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박심을 얻고 이렇게 유형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유형아 변호사의 저는 경선 출마는 이 정치판, 단순히 대구 정치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사저를 마련해서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 대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저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유형아 변호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만약 유형아 변호사가 경선에 승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건 또 뭐 정치적 굉장히 큰 파란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패배를 하더라도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있는 총선이나 이럴 때 본인이 지원하는 후보를 만약에 대구 지역에 출마를 시켰을 경우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큰 뭐 논란이 될 수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 뭐 옛날에 봉건 시대 같으면 봉건형도 비슷하게 네. 이제 그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경선이 벌어지면 이제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직을 사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수성에 또 지금 보궐선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으로 비춰보면 앞으로 이 대구 정치가 상당히 요동을 칠 것 같다. 네. 그런 전망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 변호사 출마로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정치 현실에 바로 들어가시거나 정치를 하신 일은 저는 없다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여기에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 그런 점에서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걸 굳이 확대 해석해서 무슨 사저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곡해하는 게 아닌가. 정치가 간접적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영아 변호사는 사저 정치로 해석하는 건 곡해라고 선을 그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네. 그건 사저 정치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거는 네. 본인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유영아 변호사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늘 보좌해 왔고 마지막 날 퇴임하고 이제 달성으로 가실 때도 같이 계속 보좌를 하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후원회장을 맡았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네. 그 말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본인이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나설 수도 없고 자기가 볼 때 본인이 직접 나서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본인을 지지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화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만약에 그걸 우려했다면 유영아 변호사의 출마를 만류하셨겠죠.
근데 유영하 변호사에 나가는 것도 허락했고 또 후원회장까지 맡았다고 하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의 일정 부분 발을 담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으로 끝날 거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지방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또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정치가 이렇게 예를 들면 보수 진영이 갈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정 운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립니다. 유 변호사의 등장에 다른 후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김 전 최고위원 본인이 박심과 윤심을 얻을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구 네. 발전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장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구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저는 김재원 전 최고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린 건 예의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김 전 최고위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을 내세우자니 유영하 변호사가 있고 네, 또 윤석열 정부 이게 이제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지금 대구 공략이 어려울 것 같고 네, 또 본인이 지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하다가 또 여러 군데 이제 갔다가 서울까지 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다시 대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좀 지역 정서도 그렇게 좀 흔쾌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돌파해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권 주자로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뭐 판단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지금 대구 지역 경선의 판이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영하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또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도 굉장히 참 머리 아픈 상황 속에서 지금 경선을 뛰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의원도 대구의 옛 영광을 찾겠다면서 그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대구시장직 출마를 선언합니다. 경남의 밀양에서 밀려나고 양산에서 컷오프당하고 시리에 빠져 낙담하고 있을 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바로 대구 고향분들입니다. 대구는 저를 살려주셨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대구의 도약과 번영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의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십시다.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되찾도록 하십시다. 네, 결국 3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후보들이 나설까요? 일단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대권 주자였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어떤 영광을 찾아야 된다. 네.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제 뭐까지만 하더라도 대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정권의 중심이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경남지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경남 쪽에서 이제 출마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대구로 나와서 수성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그때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정책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뭐 고등학교를 이제 대구에서 나오긴 했지만 과연 이제 대구의 어떤 지금 연고와 또 대구의 어떤 지금 적통 이런 걸 둘 수 있을 것인가? 또 대선 후보 안 되니까 또 대구로 내려온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을 것이고 좀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간 것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후광을 이제 업은 뭐 그런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유영하 변호사도 보면 그 박 대통령을 빼고 나면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무슨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데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대구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보는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네. 그렇게 보면 과연 유영하 변호사의 경쟁력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작용할까? 이번 참 대구 선거가 여러모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